오늘 저는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몇은 안티에이징이라 부르는 분야죠. 과학자로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명 연장 분야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버드 의학대학원 소속 교수로서 오늘 믿을 수 없는 혁신의 일부를 공유드리죠. 저는 150살까지 사는 사람의 등장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이었죠. 그로부터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0세 인간의 등장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죠. 모든 게 예측을 벗어나고 있어요. 당장 10년 뒤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년 뒤 기술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노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대부분의 원인이 노화이지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의사에게 얘기해도 노화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늙어서 아픈 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노화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암과도 싸웠죠. 심장마비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도 싸우고 있죠. 노화는 왜 안 되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항산화 식품을 노화를 막는 약으로 생각했죠. 아직도 슈퍼마켓에 가보면 그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생물의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지렁이에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항산화 물질로 유해 산소를 줄이는 대신 몸속의 노화를 막는 장치를 건드려야 합니다. 신체 내부에는 노화를 막는 3가지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단식을 통해서 생기는 mTOR가 있고요. 혈당이 낮을 때 생기는 AMPK도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는 선에서 혈당을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리고 시루트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시루트인 유전자는 운동, 스트레스, 단식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 반응을 합니다. 시루트인 유전자는 주변 환경에 맞춰 특별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요. 만약 우리 몸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이에 대항해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 결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후성 유전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후성 유전체가 뭔지 알려드리죠. 우리 몸속에는 DNA가 존재합니다. 그림 속 푸른 선이 바로 DNA죠. DNA는 일종의 디지털 정보입니다. ATCG라는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코드죠. 후성 유전체는 아날로그 정보입니다. 레코드 플레이어가 오래되면 고장나는 것처럼 후성 유전체도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죠. 디지털 정보인 DNA와 다르게 후성 유전체는 복제가 쉽지 않습니다. 후성 유전체는 뭘 할까요? 후성 유전체는 각 유전자 옆에 달라붙어 복구가 필요한 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신체 노화의 원인이 바로 이 후성 유전체의 파손이라고 봅니다. 후성 유전체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못하면 올바른 위치를 안내받지 못한 유전자가 생기죠. 유전자가 올바른 위치로 가지 못하면 우리 몸은 질병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죠. 만약 유전자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 치매, 심장마비, 암 등의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화죠. 가설에 따라 후성 유전체의 파손이 실제 노화로 이어지는지 실험도 해봤습니다. 만약 실험을 통해 노화의 원리를 알았다면 다시 되돌릴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CD를 구워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처럼 예비 후성 유전체를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요? 만약 일부러 후성 유전체를 손상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겠죠. 쌍둥이 쥐 2마리로 실험을 했어요. 사진 속 쥐에는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쥐에는 별도의 화학적 조치를 가해 약 3주간 후성 유전체의 손상을 가속화했죠. 후성 유전체의 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세포들은 본연의 기능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마치 엑스레이 검사와도 같습니다. 그 후 10개월 뒤 한 마리는 폭삭 늙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노화가 진행되었죠. 두 쥐의 유전적 특성과 출생 시기가 같음에도 후성 유전체가 손상된 쥐는 50% 빠르게 늙었습니다. 노화를 가속화할 방법을 증명한 셈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노화를 되돌렸는지 알려드리죠. 노화를 막아주는 시르투인 유전자를 통해 노화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시르투인 유전자의 복구 기능을 활성화하면 식물처럼 인간도 노화를 늦출 수 있죠. 실제로 이 원리를 활용한 신약이 개발 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NAD 부스터라는 물질을 연구 중입니다. 이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연료로 주로 쓰이죠. 이 물질을 쥐에게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쥐 중 한 마리는 NAD 부스터의 일종인 NMN을 먹었습니다. 어느 쪽 쥐가 먹었는지 맞춰보시죠. 참고로 두 쥐 모두 똑같이 늙었습니다. 둘 중 한 마리만 NMN이 든 물을 계속 마셨죠. 오른쪽을 고르신 분은 없으시겠죠? 정답은 왼쪽 쥐입니다. 2018년 셀 저널에 이 연구 결과를 게재했죠.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면 심혈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르투인 유전자를 제거하면 쥐의 운동 능력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젠 동물의 나이도 되돌릴 수 있어요. 미래엔 인간의 노화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고요? 우리는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시냐 박사의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야마나카 박사는 이미 다 자란 표피 세포를 이용해 어린 줄기 세포를 만드는 공로를 세웠죠. 누구든 6개의 야마나카 유전자를 통해 연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마나카 박사의 실험에 쓰이는 유전자 중 3개를 사용해 쥐의 세포 나이를 되돌렸어요. 물론 줄기 세포나 종양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되돌리지는 않았죠.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12월에 공개되어 네이처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표지의 제목은 시간을 되돌리다였죠. 우리는 논문에 총 3가지 실험의 결과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쥐의 시신경을 망가뜨렸습니다. 실제로 밝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신경 신호가 왼쪽 끝에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3가지 유전자를 집어넣고 3주 뒤 시신경과 뉴런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유전자를 집어넣고 3주 후 생긴 젊은 뉴런은 기존 뉴런에 비해 훨씬 젊고 활발하죠. 우리의 가설이 맞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후 배양한 인간의 뇌 조직을 사용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왼쪽 사진 속 조직들은 줄기 세포들인데요. 일종의 작은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조직들은 실제 뇌처럼 기능합니다. 세포 간에 전기 신호도 주고받을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전극 장치를 통해 전기를 흘려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꿈도 꿀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작은 뇌입니다. 우리는 세포들의 후성 유전체를 건드려 노화의 정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뇌들의 나이를 되돌려 놓은 결과 전류가 다시 흐르고 본연의 기능이 돌아왔습니다. 즉 만약에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면 잊었던 기억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늙은 쥐의 뇌를 꺼내 똑같이 나이를 되돌렸더니 쥐는 높은 학습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언제 대중화될까요? 저는 이 기술이 에너지, 암호화폐, 비행기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2세기는 이런 혁명적인 기술을 통해 누구나 노화를 극복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신체 나이를 낮추고 심지어 젊은 시절의 뇌를 되찾을 수도 있겠죠. 노화를 극복하는 이런 혁명적인 기술은 인류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래로 이끌 겁니다. 만약 몇 년 안에 노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매년 먹던 나이를 오히려 되돌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미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면 꿈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